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법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등기 마지막 시리즈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가등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가등기가 있으면 종전의 소유자가 A가 이것을 처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도 A는 저당권 설정한다거나 전세권 설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가압류한다거나 또는 소유권을 이전시킨다거나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따라서 처분이 제한된다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이후에 등기들이 나왔는데 그럼 B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선 원칙적으로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들, 방금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자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본등기 하는 순간 말소해 달라라고 신청도 안 해도 등기관이 그런 등기들은 직권 말소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 명의인에게 통지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 말소하였을 때는 이 말은 말소한 후에 그 말입니다. 말소하기 전에 통지하는 게 아니고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소된 명의인들에게 통지해 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있는 거 보고 들어왔으니까 니네들이 책임져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가등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등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이런 등기들은 어떻게 되느냐? 직권말소 전부 다 돼버리느냐? 안 되는 것도 있느냐? 이거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는 직권말소가 되는 게 있고 직권말소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말소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직권말소 되는 것들 여기서 직권말소 되는 것들 보니까 이 가등기라는 게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여기 이 본등기 했을 때요 2번 이 가등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직권말소 된다 할 때 가등기는 이 이후에도 제3자에게 또 이중에 가등기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중에 가등기 해줄 수 있는데 그 이중의 가등기들이 직권말소 될 수 있다. 이게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후에 나온 소유권 이전 등기, 제한물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 임차권,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 등기, 주택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 즉 가등기 이후에 나온 것들은 원칙적으로 말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이 상황에서 자 만약에 B가 사망을 했어요. 여기서 B가 사망을 해가지고 A가 사망을 했죠. B가 사망이 아니라 A가 소유권자 A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A의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G라고 치고 이 G가 이렇게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등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B가 본등기하면 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 이것도 말소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학생들은 보통 상속으로 인해서 이 등기했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소 안 될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B가 본등기를 했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G명의 등기를 놔둬버리면 등기상에서 G가 소유자로 추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상속이든 뭐든 이렇게 본등기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으면은 직권 말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등기들이 다 직권 말소 돼버리느냐? 이 직권 말소가 이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직권 말소 안 되는 등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직권 말소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해당 가등기 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다 이랬어요. 여기서 해당 가등기 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봐보시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그림에서 여기서
자, 가압류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이 가압류가 있고 이 가압류가 있다고요. 그러면 번득했을 때 이 3번에 있는 가압류 F가 갖고 있는 가압류 있잖아요. 이것은 소유자 A를 목적으로 들어왔던 가압류라는 뜻입니다. 이 번호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주등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2-1번에 나온 거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압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이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 소리입니다. 이러면 이제 B가 번득했을 때 이럴 때 A를 목적으로 한 이 가압류는 직권말소가 돼요. 이게 된다고요. 그러나 2-1번으로 되어 있는 이 가등기 2번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거든요. 이 가압류 등기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득기 되고는 지워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가등기는 말소가 안 되는데 이것을 2-1번 등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 뭐였느냐라고 관련돼 가지고 방금 본 것이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자,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방금 2-1 부기등기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소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한 강제경매나 가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등기나 전세권, 저당권한 임의경매 이것들은 말소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등기 전에 맞춰진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이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자, 지금 가등기 비명의로 있었고 이후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본득기 대체 직권말소 되겠죠. 그런데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이미 가등기 전에 있었습니다. 저당권이 있었고 전세권이 있었고 이후에 가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본득기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말소가 안 되겠죠. 가등기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등기 전에 맞춰진 이 저당권이 한 경매다. 5번 등기가 예를 들어서 5번 임의경매가 이 가등기보다 전에 있었던 저당권이 한 경매다. 그러면 이 경매 등기 자체는 가등기보다는 나중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나 본등기 이제 했습니다. B가 본등했다 할지라도 가등기보다 먼저 있었던 저당권이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 한 이 경매 등기 이것도 말소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표현할 때 가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소 안 됩니다. 똑같아요. 자, 전세권도 가등기보다 전에 있었다면은 가등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이거 말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보다 전에 있었던 가압류한 경매나 가등기보다 전에 있었던 저당권이나 전세권, 담보가등기한 경매 등기도 말소가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소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 4번에 보니까 자,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랬어요.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나 임차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미 가등기 들어오기 전부터 임차권 등기가 있었다 이런 말이죠. 또는 주택임차권 등기라는 말은 이제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갖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러면은 그럼 이때 자 그런 요건을 다 갖췄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게 가등기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등기 된다 할지라도 그때 임차권자는 나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등기 역시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표현할 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이나 주택임차권 설정 등기 말소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가등기가 직권말소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본등기 B가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등기 비명인 가등기는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해보면은 기본적으로 가등기 이후에 나온 등기들은 이제 직권말소 되는 것들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직권말소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여기 있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그 다음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한 강제경매, 가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등기나 전세권 저당권은 임의경매, 그리고 가등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이나 주택임차권 설정 등기, 그리고 이제 해당 가등기 자체, 이렇게 말소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입력시킬 때 가등기 상권리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 나오면 뒤에 말이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가등기 전에 맞춰진이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것들은 말소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보호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기한 가등기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가등기가 꼭 소유권에 대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기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본등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전세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B의 전세권 설정 가등기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A가 지금 설정했다고 칠게요. A는 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이거 팔아갖고 소유권 넘겨버릴 수도 있고, 이게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가압류가 물론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A가 전세권 설정 가등기에 따라서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전세권 설정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후에 나왔던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 가압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이게 이제 직권 말소도 역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봐보니까 지상권 설정 가등기가 있던 전세권 설정 가등기가 있던 임차권 설정 가등기가 있던 용의권이잖아요.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 가등기는 이후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들어오든 지역권 설정 등기가 들어오든 전세권 설정 등기 들어오든 임차권 설정 등기 들어오든 용의권 대 용의권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의권과 여러분 전세권이 있을 때 소유권자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전세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 소유권 말소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자를 목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게 들어왔어요. 이런 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전세권자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소 대상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후순위로 들어왔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그 저당권은 전세권자에게 아무 영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시킬 필요가 없다. 즉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용의권들하고 양립 가능해요.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 여기 지금 전세권 설정 가등기가 돼 있는데 이 전세권 설정 가등기 이후에 뭐 2번, 3번 이렇게 다 나왔다면은 자, 나중에 이제 본득했습니다. 본득했을 때 여기서 전세권, 용의권이잖아요. 요것만 직권 말소가 되고 여기 저당권이나 소유권이나 가압류 같은 것들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것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전세권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소시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당권 설정 가등기로 한번 가볼 텐데, 자,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서 본득기 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결론 말하면 모든 등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모든 등기, 이건 말소 대상이 안 됩니다. 전혀 지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이것들은 말소 대상이 아니냐? 자, 봐보시면 여러분 지금 저당권 설정 가등기, 소유권자 A가 저당권 설정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전세권 등기 나왔다, 저당권 등기 나왔다, 소유권이 이전됐다, 가압류가 됐다. 자, 이렇게 만약에 저당권이 있는 이후에 전세권이 있다고 쳐봐요. 또는 저당권이 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이 저당권자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 저당권 이후에 어떤 전세권, 저당권이 들어와봐야
이 저당권자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들은 담보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권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소유권자가 만약에 A에서 C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이 저당권자가 불이익당하는 건 없잖아요. 이게 가압류가 들어왔다 해서 이게 저당권자에게 불이익당한 건 없거든. 그러니까 저당권은 모든 등기랑 양립 가능합니다. 모든 등기랑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저당권에서 번득했을 때 어떤 등기들도 직권 말소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봤는데 다시 한번 개괄해 보면은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서 번득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이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직권 말소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까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 가등기 전에 맞춰졌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말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돼 있었고 이후에 번득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직권 말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자, 용의권 대 용의권을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용의권들은 전부 다 직권 말소되고 용의권 아닌 것들은 직권 말소되는 거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번득했을 때 그때는 직권 말소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등기에서 번득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용의권 설정 청구권, 저당권 설정 청구권 세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 정확하게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라고 누르는 겁니다. 자, 화이팅!